가지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제 사는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지. 이렇게 저는 거리공유 위주로 공인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마술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관한 거를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마술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딱 여러분 나이만 할 때요,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키가 작고 딸딸만한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영어 과외를 같이 하게 됩니다. 3학년 학기 초였어요. 3학년 학기 초에 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기 초 분위기 알다시피.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고자 제가 아는 친구 몇 명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좀 허접한 그런 마술이었어요. 이렇게 카드 한 장 밑에 있는 걸 뽑아서 맞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맞추는 그런 마술 있잖아요. 그런 마술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반응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그러고. 근데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는데 같이 영어 과외를 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 전날 답안지를 빌려갔던 거를 가져다 주려고 저희 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술을 하는 중간이었는데 그 친구가 제 카드를 잠깐만 줘봐 이러고 가져가더니 제가 처음 보지도 못한 그런 마술을 막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저는 박탈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뭔가를 이렇게 뺏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집을 가게 돼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저기 대화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부모님께서 손목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렇게 장을 들어주러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 구석에 이렇게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장 보시는 동안 제가 서점에서 책을 읽고 끝나서 만나서 장 본 거 들어다 드리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서점에 갔는데 아까 잠깐 나왔던 요 책이 딱 있는 겁니다. 여기 2002년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기 매트릭스가 유행했던 저 선글라스를 낀 이은결 마술사가 옆에 있고 그리고 여기 한 100여 가지 정도의 마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딱 이런 느낌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2010년도에 아이폰 3GS가 한국에 처음 발매됐을 때 그거를 제 손에 잡은 다음에 이건 내 거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아이폰을 처음 잡는 순간 옛날에 피처폰을 쓰다가 이거는 내가 사야 된다. 근데 이 책을 봤을 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가격이 30,000원이더라고요. 29,500원. 들고 갑니다. 사달라고. 엄마 아빠가 사주질 않죠. 네 돈으로 사라. 그래서 일단 먼저 결제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책을 사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놓고 방으로 이제 들어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머니께서 이제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공부를 할 때는 3번에서 5번 정도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느라고 들락날락 거렸던 애가 이날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뺏긴 나의 이미지를 실추해야 되겠다.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마술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연습을 하면서 내일 이거를 가서 보여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쁩니다. 새벽 2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준비가 끝나고 잠이 듭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조회 시간이 끝나고 1교시 쉬는 시간 때 마술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영어 과외를 같이 하던 친구는 이미 마술을 좀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일과가 어땠냐면 1반부터 16반 제가 한수중을 나왔는데 한수중 1반부터 16반까지가 있었는데 1교시 쉬는 시간부터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1반부터. 그래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3학년 1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연히 제 반으로 먼저 오죠. 그래서 또 제가 못 보는 마술을 여기 없는 마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이 오른 상태에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그 마술이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자존심을 버리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다음 카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술 이제 해법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날 학교 끝나고 바로 이렇게 뛰어갑니다. 집까지요. 들어가 봤더니 그 친구가 한 마술의 해법은 올라와 있지 않고 자랑하는 영상들이 막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법을 알려주진 않고 이걸 내가 할 줄 안다 그러고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되돌려서 봅니다. 그 영상을요. 알 때까지.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가니까 5명 정도 마술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합니다. 마술을 같이 연습하고 반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대여섯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에게 첫 번째 이제 전환점이 옵니다.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무대에서요. 한수제였거든요. 2가지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단 공연을 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딱 2가지가 기억이 나요. 공연을 딱 끝나고 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올라갔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공연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박수를 막 쳐준 거예요. 그거랑 끝나고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선생님이고 친구고 그리고 후배고 누구도 할 것 없이 와서 인사를 하고 막 잘 봤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친구들까지 와서 되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박수의 기억 때문이었는지 제가 부모님께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때쯤 말씀을 드립니다. 마술사를 하겠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3 때까지 공부를 해라. 그러고 나서도 네가 마술사가 하고 싶다면 시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마술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학을 마술학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기대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갔더니 팜플렛에는 마술사 이은결, 최은우가 교수로 오고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짜여진 학교처럼 포장이 됐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최은우하고 이은결 마술사님은 그냥 거기 홍보지에만 들어있는 상태였고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과정이 기대에 좀 많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냥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하고 제가 군복무가 남았었기 때문에 저는 공익 판정을 받아서 공익 갈 위치를 정하게 되고 그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공연을 위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만 마술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말을 좀 재밌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12월 달에 한 30개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1월 달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까 38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인데요. 공익근무하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앞에 모았던 돈을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모아서 공익근무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라스베가스에 가게 됩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3개 반 정도 크기가 되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매 시 10분 정도씩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데 저는 한 2-3번 봤으니까 분수는 안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거리 마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궁금했던 2가지가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마술사가 한 명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더니 할만했다. 2번째, 그럼 돈을 얼마나 버냐. 10그랜드를 번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한 달에 10그랜드면은 1그랜드가 1그랜드가 $1,000거든요. 그럼 $10,000예요. $10,000면은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거리 공연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라스베가스에 다음에 거리 공연을 하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갔더니 우연한 기회에 개그맨 이명필 형님이랑 같이 대학로 공연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근데 누가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술용 막대기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거리 공연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에는 거리 공연 마술하는 사람이 그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거리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앰프 사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처음 나가서 거리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정도가 됐어요. 틈만 나면 이제 거리 공연을 나갔어요. 왜냐면은 라스베가스에서 갈 경험치를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영어로 공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또 같이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극장 공연을 하는 형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거리 공연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극장 공연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가기로 호텔 예약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처음 저한테 거리 공연을 알려준 형 있잖아요. 그 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라스베가스에 같이 가자고. 그 형이 고민하더니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 에어라인을 타고 갔는데 하와이 경유에서 저기 라스베가스로 가는 루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일주일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정말 큰 기대를 안고 거리 공연을 딱 합니다. 4달러 벌었어요. 4달러, 4,000원.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한 달 시간 동안 하와이하고 LA하고 라스베가스 거기 너무 안 돼가지고 LA로 넘어갔었거든요. 거기 3주, 그러니까 한 달 다 해서 150만 원 정도를 법니다.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의 첫 해외 공연은 그렇게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왔더니 이제 윤중로라고 있어요. 벚꽃축제, 여의도 뒤에 벚꽃축제. 근데 거기서 거리 공연 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 공연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니까 대화가 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연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4번까지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주 동안 공연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말에 좀 다른 데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 친구가 말했던 금액이랑 제가 한 달 번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10그랜드라는 금액이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결심을 했냐면요. 태어나서 그 친구들은 한 번도 공연이란 걸 보지를 못했을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정말 순수한 그 검은 얼굴에 하얀 눈동자가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면서 나를 볼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신기하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돈을 쓰더라도, 돈을 이거를 다 쓰고 오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받은 만큼 뭐 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프리카를 가기로 합니다. 근데 에덴버러라는 데를 알게 돼요. 에덴버러 프린즈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세계 최대 거리 공연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에덴버러를 갔다가 저기 아프리카 가는 일정을 짜고 에덴버러를 처음 갔더니 정말 공연을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 빼고는 다 이 친구들 공연하는 거를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걸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공연하고 새로운 걸 해보고 구경하고 또 공부하고 이거를 한 달 동안 반복을 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려니까 온 김에 좀 여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찍었던 이렇게 다녔어요. 이게 이제 터키였고요. 손에 이제 세계지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드리드, 스페인, 그리고 프라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이제 물에 들어가면 뜰 수 있는 그냥 뜨는 그런 사해라는 공간이었고 여기가 인디아나 존스 나왔던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의 눈망울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술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에덴버러를 이번에 한 번 더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극장 공연 위주로 봤는데 제 공연 이제 클라운이라는 거를 처음 접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공연을 극장 공연을 하는 걸 보니까 제 공연이 이렇게 너무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클라운 학교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내년에는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남미는 지금 갈지 안 갈지도 솔직히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공부를 조금 더 할지 아니면은 남미를 3개월 정도 갔다 올지.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 월요일 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중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좀 놀라서 그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했을 때 후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후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내가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정도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는 거. 저는 이 길보다는 조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중간고사가 끝나셨다 그러는데요. 혹시나 빵점을 맞았다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절대 늦은 나이도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나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까지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